우리가 지금 분리배출을 26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이팩 하나를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배출 수거 시스템을 못 만들었냐. 일회용품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여기 옆에 계신 공수 선생님과 만들고 있고, 네, 쓰레기 덕후 소실클럽이라는 작품이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금숙이라고 하고요. 불친절한 금자씨라는 별칭을 쓰고 있어요. 일회용이라든지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친절합니다. 네. 망원동에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그래서 알맹 상점이라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온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공수열 수장입니다. 쓰레기 박사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냥 편하게 그냥 쓰레기 박사 줄여서 쓰박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분은 쓰레기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환경운동에 연구 주제가 많은데 왜 하필 쓰레기를 점집어서 그 운동을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일단 환경대학원이라는 곳으로 제가 진학을 했는데 그냥 일단 선배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 하다가 보니까 그 쓰레기를 연구하는 선배님이셨어요. 같이 이제 쓰레기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쓰레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두고 일종의 고아처럼 혼자서 쓰레기를 혼자서 헤집고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커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단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같은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 통해요. 이 쓰레기판에 좀 오래 있으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서 통역가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이 쓰레기 통역가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책을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책을 내시게 되셨어요? 왜냐면 캠페인들이 꼭 책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책으로 만들게 되셨는지. 또 팔자련이 하는데 쓰레기 대란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쓰레기 덕후들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중 한 분이 편집자가 있었어요. 야, 너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책을 내보자. 그래서 이게 책이 되려나요? 그랬더니 재밌다. 지금 쓰레기 문제로 책을 내보자. 그래서 책을 냈고 금자쌤이 낸 책은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책이고 저는 약간 이론적인 거잖아요. 쓰레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거니까 금자쌤이 이제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금자쌤을 타고서 저한테 와서 책을 한번 내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을 쓰자. 책을 썼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분리배출에 특화되셔 쓰셨어요? 왜냐면 알고 계신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제일 시민들 입장에서 당면한 질문들이 일단 분리배출인 것이죠. 일단은 매일매일 분리배출은 하는데 일단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을 딱 그치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경험적으로 딱 한 방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뭘 바꿔야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내용이 들어가는데 막 중구난방인 거죠,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침 제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유튜브를 통해서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출판사 대표님 딱 그걸 보고 저 컨셉이다. 그러니까 저 형식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다오 라고 한 것이죠. 보통 이제 장복이나 분리배출은 가사노동의 영역에 있고 그렇다 보면 살림을 도맡는 사람이 그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되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페트병 링도 뜯고 막 손 다쳤다. 저 진짜 손 5방울 꼬맨 분을 본 적 있어요.
뿅 링 뜯다가 칼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시민의 4대 원칙 비행 분석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 분석 이 정도로 합니다. 나머지는 제도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과잉 행동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분리배출 잘하나 이런 식의 막 경쟁 붙는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소비자들이 자꾸 그런 걸 뜯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다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링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재활용업체로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는 건데 소비자가 뜯어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더 셀 수가 있거든요.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 이제 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홍수민 박사님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에 보면은 분리배출 방법이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의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만들 때 잘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분리배출 잘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저는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폐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가 안 돌아갑니다.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소비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재활용 사업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은 누군가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잘해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끼친 영향에 비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 오용이 되면 소비자가 해야 될 역할까지도 생산자한테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플라스틱 프리의 삶이 도시에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제게 질문을 조금만 더 바꿔서 일회용품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텀블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정수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상수도가 깨끗한 나라에서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돈도 줄이고 또 생수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섭취도 줄이고 또 내년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국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은 보증금을 안 내고 음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 될 것 같아요. 내년, 그러니까 2022년 6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회용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직 보증 금액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냥 우리 기대대로 한다면 최소한 200원 되지 않을까. 나중에 발표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컵에 만약에 음료를 담아서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5,000원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5,200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컵을 반환을 했을 때 다시 200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텀블러를 들고 갔을 때 300원을 할인받는다라고 치면 딱 구입을 했을 때는 텀블러를 이용했을 때하고 일회용 컵을 이용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500원이 나오는 거죠. 또 그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플라스틱 컵 어택이라고 시민들이 버려진 테이크아웃 컵을 주어서 컵 보증금제 하자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어택 이제 플라스틱 어택, 플라스틱 공격하는 시리즈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플라스틱 컵 어택을 준비하면서 홍수열 선생님께 또 항상 여쭤보거든요. 이런 캠페인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방향이 맞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세게 나가라. 야 이거야말로 어택을 해야 된다. 이제 어택은 시리즈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정해주신 거예요. 요즘 기획하고 계신 어택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요새 또 종이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분리배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실제 재활용되는 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비자 보고 탓할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분리배출을 26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이팩 하나를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배출 수거 시스템을 못 만들었냐.
심지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 비용은 또 우리가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 돈들인데 보통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 안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꾸 종이팩이 분리 배출이 안 되는 문제를 자꾸 멸균팩이 어떻고 우유팩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소비자 문제인 것처럼 소비자가 멸균팩을 따로 우유팩에 섞어서 그런 것처럼 아니거든요. 본질은 뭔가 자꾸 쟁점을 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제일 버럭하는 게 이 문제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쟁점을 흐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소비자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책임을 따져야 되겠다.